서울 외곽의 어스름한 새벽. 낡은 반지하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지친 남자의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다. 그의 이름은 이민노. 오늘도 그는 오래된 소파에서 잠을 깨웠다. 허리는 욱신거리고 밤새 뒤척인 흔적이 몸에 남아있다. 좁은 반지하 방은 그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6살 정우, 그리고 이제 막 4살이 된 서연. 형제는 한 방에서 자기에 너무 컸고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민노는 기꺼이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았다. 한켠에선 식빵 타는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노는 급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한 손엔 프라이팬, 다른 손으론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는다. 아이고, 서둘러야 해. 통학버스 도착까지는 겨우 20분. 도시락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을 때 부스스한 머리로 전구가 부엌으로 들어섰다. 졸린 얼굴로 눈을 비비며 묻는다. 아빠, 왜 빵이 탔어요? 민노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건 특별한 빵이야. 너 좋아할 거야. 정우는 미간을 찌푸리지만 딱히 반대하진 않는다. 곧이어 서연이 인형을 질질 끌고 들어온다. 커다란 눈망울로 아빠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빠, 오늘은 팬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민노는 딸의 코를 살짝 건드리며 대답한다. 오늘은 빵으로 모험을 떠나볼까? 팬케이크 같은 건 지금 이 가족에겐 너무 큰 사치였다. 택배 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빠듯했고 월세, 공과금, 식료품에 들어가는 돈은 매번 한계에 부딪혔다. 아이들이 버스에 올라탄 후 민노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탁자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엔 큼지막한 글씨로 적힌 집주인의 이름.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월세 인상 통지서였다. 출근길, 그의 머릿속은 생각으로 복잡했다. 택배 일은 그리 많은 돈을 벌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류창고에 도착하자마자 들려온 건 관리자 김 과장의 쏘아붙이는 목소리였다. 또 늦었군요, 민노 씨. 나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민노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묵묵히 일했다. 거친 손으로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며 마음속으론 한숨만 늘어갔다. 아내가 떠난 뒤로 난 두 아이를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어. 하지만 저녁 무렵 문을 열고 들어선 집에서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그를 맞이했을 때 그 피로는 조금 잊혀졌다. 아빠,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정우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아빠, 자신, 그리고 서연이 공원에서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민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서툴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직 아이들의 눈엔 자신이 영웅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했다. 과연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민노는 탁자 위에 그대로 놓인 편지 봉투를 바라봤다.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어떻게든 해보자. 그리고 다음 날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길. 민노는 도로 옆에 멈춰 선고급 승용차를 발견했다. 뒷바퀴가 완전히 펑크나 있었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친 하루였지만 민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바퀴가 펑크 났네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다. 여성은 안도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비 타이어는 있는데 교체는 해본 적이 없어요. 민노는 미소 지으며 소매를 걷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금방 끝납니다. 몇 분 뒤 바퀴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여성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민노는 웃으며 대답했다. 도움은 보답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후 여성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지원재단 이사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민노는 명함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는 몰랐다. 이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한 소박한 저녁을 치운 후 민노는 낡은 소파에 앉아 명함을 오래 바라보았다. 커뮤니티 지원재단 이사 지수 작고 반듯한 카드 한 장이 그의 세상과는 너무도 달라 보였다. 그는 한참을 손에 쥐고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전화해봤자 뭐하나. 내가 뭘 도와달라고. 월세, 일자리, 아이들의 미래. 그의 생각은 깊어져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옆방에선 정우와 서연이 고른 숨소리로 조용히 꿈을 꾸고 있었다. 그 숨소리에 민노는 잠시나마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붙잡았다. 그날 아침 민노는 여느 때처럼 새벽녘에 눈을 떴다. 좁고 낡은 반지하 방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오래된 전기레인지에 팬을 올리고 식빵을 굽기 시작했다. 따뜻한 아침 냄새가 집 안을 천천히 채워갔다. 조금 뒤 졸린 눈으로 전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로봇 인형을 들고 있었다. 아빠, 오늘은 왜 일찍 출근 안 해요? 정우의 물음에 민노는 잠시 멈칫했다. 팬에서 식빵이 조금씩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조금 늦게 나가도 될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다. 왜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아빠가 새로운 일을 알아보러 가야 하거든. 정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시 빵을 베어 물었다. 민노는 식탁에 앉아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잠시 후 그는 서연의 외투를 꺼내 입히고 정우의 가방을 메어주었다. 두 아이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그 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떠난 후 민노는 천천히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한 집 안에 혼자 남은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어제 받았던 명함을 다시 손에 쥐었다. 지수, 커뮤니티 지원재단 이사. 그녀와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심스레 피어오르던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날 오후 민노는 재단에서 추천한 업체의 면접을 보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부드럽게 흘러갔다. 그는 배달 업무에서 익힌 경험들을 진솔하게 설명했고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면접관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민노 씨,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민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가운데가 뭉클해졌다. 그는 조용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깊고 조용한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엔 이상하게도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 어쩌면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구가 아침을 먹다가 다시 물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출근 안 해요? 이번엔 민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아빠가 새 직장으로 가는 날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 말이지. 정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박수를 쳤다. 와, 아빠 멋지다. 민노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다. 아빠 힘내세요 라는 글씨와 함께 정우와 서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민노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 작은 사무실은 그에게 단지 일터가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이룬 성취의 상징이었다. 새로운 직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요구했다. 각 지점의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직원들의 스케줄을 조정하며 물류 흐름의 효율을 최적화해야 했다. 가끔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도 했고 예전처럼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머리를 싸매야 할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민노는 지치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세 지점 중 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급히 이동해야 했고 또 어떤 날은 인력 부족으로 직접 물건을 나르기도 했다. 하지만 민노는 항상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그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을 직접 듣고 그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점차 지점들 사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민노의 이름은 본사에서도 긍정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이면 여전히 정우와 서연과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는 진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정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우리 예전보다 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맞죠? 민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도 그렇게 느껴. 그리고 어느 늦은 밤, 그는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아직 더 많은 길이 남아있어. 하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민노는 삶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빛을 찾아 나왔고 그 빛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보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역할을 맡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의 희망에 찬 눈빛을 마주하며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민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경험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이었다. 민노는 누구보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닌 삶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매주 토요일 재단의 교육실에서는 열정적인 강의가 열렸다. 민노는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 기초, 물류 관리, 고객 응대, 심지어 면접 준비까지 모든 수업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어느 날 한 참가자가 수업이 끝난 후 민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노 선생님, 사실 저는 예전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오면서
제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그의 등을 두드려 줄 뿐이었다. 이제 민노의 하루는 더 바빠졌지만 그는 피곤함보다 보람을 느꼈다.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팀을 이끌고 저녁에는 재단의 교육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일했다. 아이들은 가끔 아빠가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했지만 그들의 응원은 민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정우는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는 나중에 아빠처럼 사람들을 돕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민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럼 아빠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우리 정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날 밤 민노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생계를 위해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인생에 변화를 만들어주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아직 더 많은 가능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